안녕하세요. 저는 나온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수업과 관계한 독서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알아 하시고 계시는 것과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행복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의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벌써 세상 이야기에 이렇게 기구리는 아이는 커서는 분명히 세상과 잘 어울려서 자기를 사랑하며 주변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커갈 겁니다.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읽었던 책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있고요. 유리구두,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지요. 해리포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흥부전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책은 교과서 연계, 교과서 지문에 나오지 않는 책은 거의 읽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나 교과서 지문 또한 이렇게 꼼꼼히 읽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읽기 시작해서 읽기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읽기를 잘해야만이 읽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에 나서서 여기 강의를 하게 된까지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를 내기까지 저는 어떤 책을 읽고 용기를 냈느냐면 이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책을 읽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좀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하고 머리를 키워봅시다 하고 IQ 박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IQ 박스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쓰는 겁니다. 우선 주먹을 져보세요. 주먹을 져서 주먹의 여기 뼈 4개 있는 데를 쳐보세요. 그리고 귀에다 한번 대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박수를 쳐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네. 저는 좀 툭툭툭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 통통통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느 날 아이들이 주먹 대신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게 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 한 3번만 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이제 해봤더니 아이들이 주먹을 치고 귀 기울여서 귀를 열고 다음 귀를 열고 그 다음 머리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머리를 칠 때는 세게 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 좋겠죠. 혹시 여러분 요즘은 무슨 책을 읽나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책? 하신다면 책과 한참 멀어져 있는 거죠. 책은
요즘 유튜브나 뭐 인터넷 이런 걸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책은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책입니다. 유튜브 또한 뭐 영상 또한 다 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요즘은 무슨 책을 읽나요? 저는 요즘에는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한국 단편 소설을 읽는 편이에요. 어저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위해서 갈매기의 꿈을 추천해주고 그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아주 새롭습니다. 쉬운 책부터 책을 읽어가보는 것 한번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요즘은 무슨 책을 읽는지 서로 대화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책 인사입니다. 책으로 인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학교에 가지도 못한 진짜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은 1학기였어요. 작년에 이어서 자,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될까? 1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학부모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 학부모가 될까 띄어쓰기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띄어쓰기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떤 선생님은 척척 박사가 되는 선생님들, 어린이들한테는 척척 박사보다는 생각의 날개를 달아주는 선생님을 되어야 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어쩌면 선생님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지식이 인터넷에 안 나오겠습니까?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아이의 생각에 기울여 주세요.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거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는 다 인터넷에 손가락 하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시험 동안 학교의 모든 것은 어떤 지식을 묻는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그 시험지라는 세상 안에의 지문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에서는 자기 상식으로 풀면 문제는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 속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이 생각에 기울여 주고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원하는 걸 내가 못 해준다면 내가 못 해주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가는 선생님, 엄마가 됐거나 아빠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아이들 하나 둘 키웁니다. 거기에 기대를 엄청나게 겁니다. 기대를 걸다 보니 아이들은 더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더 인터넷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많이 뒤져야 그 지식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책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그 지식이 더 많지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오는 폐해의 장면 어떤 다른 장면에 입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상한 재미도 느끼게 되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아이 말에 귀 기울여준 학부모님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의 교육 철학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부가 되어서입니다. 저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 마차에 태우고 나서 아이들의 잠재성을 일깨우는 교육이라는 그 있기에 저는 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온도와 공기라는 자양분을 넣어서 개발을 해서 책을 말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부가 되는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부가 된다는 거, 잠재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독서교육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독서교육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은 이제는 어디서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인터넷, 전기만 된다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이 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독서 교육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경험해 본 만큼 더 많이 나를 살아가는데 삶의 영양분, 자양분이 되지요. 그것처럼 어떤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간접 경험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더 많은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길을 아는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많은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서 교육을 추천합니다. 독서 교육은 교육의 밑받침에서부터 차츰차츰 올라가는 가장 고점에 있어도 좋을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학기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기가 되면은 지금은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안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애들이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인사도 안 하고 툭 앉아 있는 아이가 있면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어디로 왔다가 책 한번 휙 던지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거나 이럽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학교 왔니?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아이들은 처음 만날 때는 큰 소리로 인사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걸 어느 날 마나우스 마을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남미 어느 마을에 있는 마나우스 마을이라는 작은 촌장이 가리키는 그 마을에서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지 않으면 법으로 어떤 죄를 가합니다. 훈장님이 혼을 내거나 이런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나 잘못 조금 감정이 격한 사람을 만나거나 싫은 사람을 만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뒤돌아서 가지요. 그겁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면 마음의 찌꺼기가 쭉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통로가 열린다는 그 마나우스 마을의 촌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교육 철학에서 항상 아이들이 처음 만날 때나 아침 시간이나 할 때 꼭 만나면 복도에서도 큰 소리로 인사하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이러다 보니까 큰 소리로 인사하다 보면 큰 소리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인사를 하다 보면 마음의 길의 통로가 쭉 일어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마나우스 마을 촌장님의 철학 중에서 두 번째는 풍부한 표정 짓기입니다. 표정을 덤덤하고 좋은지 싫은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촌장님이 반드시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풍부한 표정. 아주 슬플 때,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의 표정을 촌장님이 이렇게 표정을 저어가면서 풍부한 표정 짓기가 법전에 돼 있다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어떤 법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의 법은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면 법한다는데 여기는 큰 소리로 인사해라 또는 풍부한 표정을 지어라 이런 법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 그런 통치 철학입니다. 그 다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물론 그 마을은 크진 않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 회의가 열릴 때는 모두 둥그렇게 모이게 해서 그 다수결의 원칙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많은 사람이 되는 것에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반드시 소수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그 소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다수결의 원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점차 없어지겠지요. 그런 통치 철학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감동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영상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 부시맨들이 뭐 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옛날 영화에 부시맨이란 영화도 있었습니다. 부시맨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부시맨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1,
둘, 셋. 셋이 넘어가면 무엇일까요? 많다입니다. 하나, 둘, 셋. 어우, 많다. 그 사람들은 세 개만 넘으면 아주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눈에 보이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세보세요. 그리고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풍족해진다는 부시맨의 철학을 보고 저도 지금 많이 내려놓고 그러려고는 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도 근본의 철학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많다. 넷 이상을 숫자를 세지 않는다고 합니다. 1, 2, 3, 그 다음 많다라고 한다는 거 부시맨의 철학입니다. 새 학기를 맞으면서 이제 이 중차 정말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입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소처럼 뭐를 이렇게 끼고 다니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아주 정말 황당한 이런 시절에 새 학기를 맞으면서 요 세 가지 큰 소리 인사하기, 풍부한 표정 짓기, 그 다음 풍부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로 표정으로 대화하기, 그 다음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부시맨의 철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새 학기를 맞으면서 어떻게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한테도 같이 교육 철학을 맺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